제1장 빗속의 이방인과 시장통의 햇살. 여러분, 만약 오늘 밤 여러분의 모든 기억이 지워진다면,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낯선 길바닥에 버려진다면 어떨까요? 여기 대한민국 상위 0.1%의 두뇌를 가졌지만 한순간에 짐승보다 못한 처지로 추락한 한 소년이 있습니다. 2021년의 어느 서늘한 가을밤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앞을 가릴 정도로 거셌죠. 검은 세단들이 한 소년을 쫓고 있습니다. 강한결. 18살의 나이에 양자역학을 논하던 천재. 하지만 그날 밤 그를 기다린 건 학문의 영광이 아니라 차가운 쇠 파이프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소년의 애원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먼 친척이자 믿었던 숙부 최태성의 비릿한 웃음소리만이 허공을 갈랐죠. 머리에 가해진 둔탁한 충격. 한결의 세계는 그대로 암전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입니다. 안원시의 낡은 시장 골목, 지안내 국밥의 주인장 박지한 씨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30살 꽃다운 나이지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시장통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그녀였죠. 아휴, 비가 왜 이렇게 쏟아진대. 손님 끊기게. 지안 씨가 젖은 앞치마를 털며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전봇대 옆 쓰레기 더미 사이에 웬 넝마 같은 뭉텅이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사람입니다. 그것도 앳된 얼굴의 소년이었죠. 세상에. 얘, 너 괜찮니? 정신 좀 차려봐. 소년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머리에서는 굳은 피가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지안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알면서도 그녀는 소년을 업었습니다. 그게 지안 씨의 천성이었으니까요. 사흘 만에 눈을 뜬 소년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전원이 꺼진 모니터처럼요. 너, 이름이 뭐야? 집은 어디니? 부모님 번호 기억나? 소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단어조차 떠올리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이름, 나이, 가족. 소년의 머릿속엔 오직 하얀 눈보라만 치고 있었습니다. 몰라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안 씨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깨끗하고 영특해 보이는 아이가 어쩌다 이런 꼴이 되었을까. 그녀는 소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기억 안 나도 돼. 일단 몸부터 추스르자. 누나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안 씨는 소년에게 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이 같다는 뜻이었죠. 대한민국 최고의 천재였던 강한결은 그렇게 안원시 시장통의 바보 하늘이가 되었습니다. 지안 씨는 시장 상인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하늘이를 지켰습니다. 남는 고기를 듬뿍 넣은 국밥을 먹이고 시장통 구석에서 가나다라를 다시 가르쳤습니다. 지안 씨에게 하늘이는 짐이 아니라 고단한 삶을 버티게 해주는 선물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하늘아, 저기 저 달 좀 봐. 예쁘지? 나중에 기억이 돌아오면 그때 내가 정말 누구였는지 누나한테 꼭 말해줘야 한다. 하늘이는 그저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영원할 수 없는 법이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년은 듬직한 청년이 되었고 지안 씨의 국밥집도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안원시의 재개발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건설사의 대표로 5년 전 그날의 악마 최태성이 안원시를 방문합니다. 이 동네 구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밀어버려. 쥐새끼 한 마리 안 남게. 차창 밖으로 무심히 시선을 던지던 태성의 눈이 갑자기 커집니다. 시장통에서 지안 씨와 함께 웃으며 국밥 배달 가방을 들고 가는 한 청년. 설마 저놈 강한결 아냐?
멈춰버린 시계 태엽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천재와 그를 죽여야만 하는 악당의 재회. 이제 평화롭던 지안 씨와 하늘이의 일상은 산산조각 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2장 5년의 평화, 그리고 그림자의 재등장. 여러분, 행복은 참 소박한 곳에 머물곤 합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늘이가 된 한결에게 세상은 지안 씨의 국밥집이 전부였습니다. 과거의 천재성은 온데간데 없었죠. 대신 그 자리에는 시장 사람들의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착하고 순박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누나, 오늘 3번 테이블 손님이 국물 너무 맛있대요. 하늘이가 해맑게 웃으며 가게로 들어옵니다. 지안 씨는 그런 하늘이의 이마에 맺힌 땀을 수건으로 닦아주죠. 그래, 우리 하늘이 고생했네. 배고프지? 얼른 밥 먹자. 비록 남들처럼 화려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안 씨는 밤마다 하늘이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검정고시 문제집을 함께 풀며 희망을 키워왔습니다. 지안 씨에게 하늘이는 자신이 지켜야 할 세상의 마지막 자존심과도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소박한 평화 아래로 거대한 먹구름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원시 재개발 착공식 현장. 화려한 외제차 뒷좌석에서 시장통을 바라보던 최태성의 미간이 꿈틀거립니다. 5년 전 분명 자신의 손으로 처리했다고 믿었던 사촌 조카 강한결.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가 시장 바닥에서 구정물 묻은 배달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태성은 비서를 시켜 은밀히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한결이 기억을 잃고 바보로 살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집니다. 기억을 잃었다고? 그럼 확인해 봐야지. 진짜 바보인지 아니면 바보 흉내를 내는 건지. 평화롭던 지안 씨의 국밥집에 시커먼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식탁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재개발 확정된 거 몰라? 장사 접으라고 몇 번을 말해. 아직 보상 협의도 안 끝났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상황을 지켜보던 하늘이가 지안 씨 앞을 가로막습니다. 덩치는 커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이 같은 하늘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사내들을 바라봅니다. 아저씨들, 우리 누나 괴롭히지 마세요. 무서워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내 하나가 하늘이의 뺨을 세게 내리칩니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하늘이가 바닥으로 나뒹굽니다. 하늘아, 너희들 미쳤어? 애를 왜 때려? 지안 씨가 하늘이를 감싸 안으며 울먹입니다. 깡패들은 비웃으며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고 사라집니다. 바닥에 쓰러진 하늘이의 눈에 초점이 흔들립니다. 뺨을 맞은 충격 때문일까요? 머릿속 깊은 곳, 굳게 닫혀있던 강철 문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하늘이는 심한 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내뱉습니다. 지안 씨는 밤새 찬물 수건을 갈아주며 그의 곁을 지키죠. 살려주세요. 아저씨, 제발. 하늘이가 흘리는 눈물에는 5년 전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안 씨는 그런 하늘이의 손을 꼭 잡고 속삭입니다. 미안해, 하늘아. 누나가 힘이 없어서 너까지 아프게 하네. 그래도 걱정 마. 누나가 어떻게든 너 지켜줄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가게 앞에는 불법 점거 및 철거를 알리는 붉은 딱지가 붙었고 시장 상인들조차 최태성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 지안 씨를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지안 씨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시행사인 태성건설 본사로 향합니다. 무릎이라도 꿇어서 시간을 벌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지안 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최태성의 잔인한 덫이었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회장실 앞에 선 지안 씨. 문틈 사이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바보놈이랑 그 여편네, 오늘 안에 시장에서 끌어내. 안 나가면 사고라도 내서 아주 없애버리라고. 지안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자신들이 당한 일이 단순한 재개발 갈등이 아니라는 걸 직감한 순간이었죠. 그녀는 뒷걸음질 치다 복도의 화분을 건드리고 맙니다. 누구야? 지한 씨는 미친 듯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뒤에선 검은 양복들이 그녀를 쫓기 시작합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는 오후 시장통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하늘이는 멀리서 달려오는 지한 씨의 겁에 질린 얼굴을 발견합니다. 제3장 벼랑 끝의 각성, 봉인이 풀리다. 여러분, 인간의 뇌는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이 문을 닫아버리기도 하지만 소중한 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절박함이 그 빗장을 부수기도 하죠. 오늘 그 기적이 안온시의 낡은 시장 골목에서 시작됩니다. 지한 씨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를 쫓는 검은 양복들의 구두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고막을 때립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을 때 저 멀리 가게 앞을 지키고 서 있는 하늘이가 보였습니다. 하늘아, 도망쳐. 얼른. 지한 씨의 절규가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뒤쫓아온 사내의 투박한 손이 지한 씨의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비명과 함께 지한 씨가 흙탕물 위로 고꾸라집니다. 5년 전 한결을 피투성이로 만들었던 바로 그 폭력의 재현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지한 씨의 머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와 빗물에 번집니다. 그 붉은색을 본 순간 하늘이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댐이 무너진 겁니다. 강한결. 내 이름은 강한결이다.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깡패 한 명이 지한 씨의 어깨를 걷어차려는 찰나, 멍청하게 서 있던 하늘이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아니, 이제는 한결입니다. 그는 단 한 걸음 만에 사내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발 치워. 죽고 싶지 않으면. 사내의 주먹이 날아오지만 한결의 눈에는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보입니다. 공기의 흐름, 타격 지점, 상대의 무게 중심. 천재적인 두뇌가 순식간에 수만 가지 데이터를 연산해냅니다. 컷! 단 한 번의 반격이었습니다. 한결은 정확히 관절을 제압해 사내를 바닥에 박아버렸습니다. 다른 깡패들이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결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고통을 주는 차갑고 정교한 천재의 폭력이었죠. 순식간에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한결의 눈빛은 이전의 바보 하늘이가 아니었습니다. 서늘할 정도로 명석하고 날카로운 칼날 같은 안광이었죠. 하늘아, 너 괜찮니? 한결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지한 씨의 상처를 살핍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인간적인 슬픔과 분노가 교차합니다. 미안해요, 누나. 내가 너무 늦었지. 이제 아무도 누나 못 건드려. 내가 그렇게 안 둬. 한결은 다친 지한 씨를 가볍게 업어 올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넋을 잃고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어제까지 바보라고 놀리던 그 청년의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에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지한 씨를 정성껏 간호한 한결은 조용히 지한 씨의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5년 전 자신이 만들었던 암호화된 해외 계좌들이 떠올랐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천재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가 쏟아져 나옵니다. 5년 동안 묶여있던 자금들이 한결의 손끝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금액은 안온시 전체를 사고도 남을 만큼 막대했습니다. 최태성.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뺏어줄게. 기대해. 한결은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힘으로 복수하는 것은 하책이라는 것을요. 그는 최태성이 가장 사랑하는 돈과 권력을 이용해 그를 파멸시키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안온시 재개발 본부에는 정체 모를 투자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최태성이 관리하던 비자금 세탁 통로들이 하나둘씩 막히기 시작하죠. 제사장 보이지 않는 손, 천재의 귀환. 여러분, 사냥을 시작한 맹수는 발소리를 내지 않는 법입니다. 5년 만에 깨어난 천재 한결은 이제 더 이상 시장통의 바보 하늘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한 씨 앞에서는 여전히 순박한 동생의 가면을 썼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녀가 더 위험해지는 걸 원치 않았으니까요. 지한 씨가 잠든 사이 한결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 세계 금융 네트워크를 누비며 흩어져 있던 자신의 비자금과 가문의 은닉 자산들을 하나둘씩 회수했습니다. 천재적인 알고리즘이 가동되자 최태성이 공들여 쌓아온 주식시장의 방어벽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죠. 최태성, 내가 가장 믿는 게 돈이지. 그 돈이 널 배신하게 만들어줄게. 다음 날 아침 최태성은 사색이 되어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자금줄이었던 해외 투자사가 갑자기 계약 파기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성건설의 주가가 정체 모를 세력에 의해 무차별 매도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냐고. 그때였습니다. 로비의 대형 회전문을 열고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낡은 작업복 대신 몸에 딱 맞는 최고급 수트를 입은 남자. 바로 한결이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검은 수트를 입은 변호사들과 수행원들이 군대처럼 늘어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숙부님. 5년 만인가요? 최태성은 유령이라도 본 듯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5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처리했다고 믿었던 그 바보가 이제는 자신을 파멸시킬 거대한 포식자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너, 내가 어떻게 기억이 돌아온 거냐? 당신이 내 누나를 건드린 순간 내 뇌가 명령하더군요. 더 이상 자비는 없다고. 오늘 이 시간부로 태성건설의 최대 주주는 접니다. 그리고 당신은 횡령과 살인교사 혐의로 곧 검찰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한편 한결이 걱정되어 뒤쫓아왔던 지한 씨는 로비 기둥 뒤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수트를 입고 카리스마를 내뿜는 저 남자가 정말 자신이 5년간 밥을 먹이고 그를 가르치던 그 하늘이가 맞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늘아. 아니, 저 사람이 정말 내 동생 하늘이라고. 한결은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지한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차갑던 천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태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지한 씨가 느낄 낯선 거리감이 더 두려웠던 겁니다. 한결은 모든 절차를 비서진에게 맡기고 지한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의 화려한 시선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는 지한 씨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5년 전 그날처럼 지한 씨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습니다. 누나, 미안해. 미리 말 못해서. 그래도 나 누나의 하늘이 맞아요. 그거 하나는 절대 안 변해. 지한 씨는 대답 대신 한결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비싼 수트를 입었어도 손등에 남은 국밥집 일의 흔적과 자신을 바라보는 저 따뜻한 눈동자는 분명 그녀가 사랑한 하늘이었습니다. 사건은 전광석화처럼 해결되었습니다. 최태성은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고 한결은 잃어버렸던 신분과 가문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언론은 천재 후계자의 기적 같은 생환이라며 대서특필했죠. 하지만 한결에게는 회장직보다 더 중요한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화려한 세계로 지한 씨를 초대하는 것, 그리고 5년 전 자신을 거두어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답을 하는 것이었죠. 제5장 가장 높은 곳에서 외치는 프러포즈. 여러분, 긴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빛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5년 전 빗물 섞인 피를 흘리며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던 소녀는 이제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가장 젊은 총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를 천재 경영인이라 우러러볼 때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안온시의 낡은 시장 골목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가문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부모님과도 눈물의 재회를 마쳤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을 살려준 지한 씨를 평생의 은인으로 모시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한결에게 지한 씨는 단순한 은인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암흑 속에 갇혀 있을 때 유일하게 온기를 나눠준 그의 우주이자 전부였으니까요. 재개발로 사라질 뻔했던 안온시장은 한결의 지원 아래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명소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지한 씨의 국밥집이 자리 잡고 있죠. 한결은 지한 씨를 화려한 저택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지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늘아. 아니, 한결아. 난 여기가 좋아. 여기서 내가 돌아오길 기다렸고 여기서 우리 추억이 제일 많잖아. 그 말에 한결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사랑하는 이 세계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기로 말이죠. 어느덧 안온시장에 황금빛 노을이 내려앉는 저녁입니다. 한결은 지한 씨를 시장 건물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옥상 정원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은 시장 전체와 두 사람이 함께 걸었던 골목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지한 씨가 나타나자 한결은 5년 전 그날처럼 평범한 셔츠 차림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비싼 정장보다 이 모습이 지한 씨를 더 편안하게 해준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누나, 5년 전 비 오던 날 기억나요?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을 때 누나만 나한테 우산을 씌워줬잖아요. 그땐 그냥 내 눈이 너무 맑아서 그랬어.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될 줄은 몰랐네. 누나가 나를 하늘이로 불러줬을 때 나는 다시 태어났어요. 내 천재성은 세상의 숫자를 계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돌아온 거라고 생각해요. 한결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와 함께 5년 전 지한 씨가 한결의 손목에 채워주었던 낡은 미항생제 팔찌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한 누나. 아니, 박지한 씨. 이제 하늘이의 누나가 아니라 강한결의 아내가 되어줄래요? 내 남은 인생은 누나가 나를 지켜줬던 그 시간보다 훨씬 더 길게 내가 누나를 지키고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시장 상인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냅니다. 한결의 부모님도 먼 발치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축복하죠. 돈과 권력으로 얼룩졌던 한결의 인생에 지안이라는 이름의 가장 순수한 기적이 꽃을 피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천재 소년이 기억을 잃고 바보가 되었다가 다시 재벌이 된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비범한 두뇌가 아니라 곁을 지켜주는 따뜻한 진심이다. 지금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나요? 혹시 소중한 사람의 손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밤엔 그 사람에게 따뜻한 안부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